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입니다. 오늘은 자주 묻는 Q&A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편으로 많은 공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제외 상품을 일시급으로 받을까 아니면 분할 수령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은퇴 후에 공제외는 일시수령과 분할수령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네, 오늘의 주제이자 결론이죠. 바로 먼저 이야기하고 공제외에 대한 장단점 등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많은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공제외 자금은 은퇴 후에 보통 이제 수령하실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급하게 목돈으로 쓸 계획이 없다면 웬만하면 분할 수령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 후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될 때죠. 그러다 보니 이 공제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매우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1금융권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은퇴 후 공직자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니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서 공제외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로 세금이 종결된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공제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계좌의 자금을 인출해서 이제 금융소득이나 임대업 등으로 투자한다면 또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이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되겠습니다. 공제외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공제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공제외 상품은 주로 이제 공무원 분들께서 가입할 수 있죠. 행정공제외, 소방공제외, 군인공제외 등등등 그러한 직군에 속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만났던 공직자분들은 보편적으로 좀 보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계세요. 투자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적금 정도 안정성이 높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생각이 높은데 공제에는 우선 안정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가 제공하는 이자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4년 8월 기준으로 공제회가 1년 이자율이 4.9%를 주고 있어요. 우리 1금융권 은행권들 가보시면 요즘에 예금 이자가 3.5% 전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세금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소득세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PD님 혹시 이자소득세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1%? 네? 편집할게요. 예, 이자소득세는 15.4% 세금을 우리가 납부하고 있어요. 100만 원의 이자나 100만 원의 배당금이 입금으로 들어오면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공제회는 이제 언제 가입했습니까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99년도 이전에 공제를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은 온전히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고요. 99년도 이후에 공제를 가입하신 분들은 저율과세라고 해서 0%에서 3% 안팎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는 공제가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공제외 상품의 단점도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상품은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항상 단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단점들도 많이 안내 드릴 거예요. 공제외의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이자율, 아까 4.9%라고 하는 높은 이자율을 얘기했었죠. 그 이자율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상품들은 보통 대한민국의 기준 금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곳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제에도 이자를 많이 주지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 상황이 온다면 공제외 또한 이자율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시되어 있는 공제외 이자율은 이 공제외를 장기간 20년, 25년 그 이상 가지고 갔을 때 제공해주는 이자입니다. 물론
공직 생활을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중간에 퇴직을 하신다면 그 이자율이 100%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목표에 따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공제회는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단기, 중기에 대한 계획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공제회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면은 단기, 중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감안하시면 좋겠네요. 요즘은 공제회가 유리한지 아니면 민간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가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공무원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충분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제회와 연금저축 상품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는 아주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앞으로도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우선 결론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 연금저축 상품을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이야기와 공제회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을 몇 가지 요약한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을 납입하는 당시에서는 공제회는 이제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나중에 출금할 때 혜택이 있다고 했었죠. 다만 연금저축 펀드 아니면 IRP의 자금은 돈을 납입할 때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운용에 대한 관점에서는 공제회는 안정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한 것도 좋은 장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반면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ETF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할 거지만 그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자금을 수령해야 될 때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제회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저율과세를 당할 겁니다. 3% 안팎의 세금을 납부해야 될 거예요. 반면 연금저축은 5.5%부터 시작하는 납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납세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두 계좌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나중에는 이제 세금에 대한 고민, 건보료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고 했었죠. 공제회나 연금저축 IRP 등등등은 종합소득세, 건보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유롭다라는 것도 공통된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면 결론은 공제회를 투자하실 분들은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하시면 공제회를 가시면 되고요. 다만 금리에 따른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금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연말정산을 조금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상품을 활용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공제회를 인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제회에 대한 활용 방법, 생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자주 묻는 다빈도 질문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